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 영상이랑 이어서 감시의 기술 두 번째 파트 2를 제가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끝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겪은 조직 스토킹 감시를 겪은 이제 경험으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감시를 자기가 당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제 수동적 공격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해도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감시한 애들이 조직 스토킹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고용하잖아요. 예. 당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고용하는데 그 사람 고용당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스 그 피해자를 주위에서 이제 뭐를 하죠. 예. 뭘 많이 해야 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근데 그 하는 짓거리들이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음. 일단 제 주위에서 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 경우는 이제 어 모른 채 하거나 끝까지 영향이 없다고 걔네들이 판단을 하면은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살짝씩.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보통 감시를 맨날 당하다 보면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일부러 신경 이제 모르는 척 하거나 영향을 안 받는 척을 하면 뭐 이제 얘네들이 좀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그런 건 이제 다른 영상에 좀 달아야 되는데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시간이 좀 되게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다루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전부 다 피해자한테는 수동적 공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에 관련된 걸 하잖아요. 예,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에 관련된 걸 얘네들이 해요. 이래 그런 게 이제 수동적 공격이라 이 말이죠. 예, 사회적으로 형사적 문제가 안 되는 것들 그죠? 예를 들어 자꾸 도로에서 경찰차가 보이게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겪더라고요. 경찰차 보이게 하는 거 일부러. 예, 저한테도 뭐 이런 거 하는데, 음, 이제 뭐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부러 피해자 경찰차를 일부러 많이 보이게 해서 일부러 이제 피해자 뭐 반응 이끈다거나 뭐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앰뷸런스도 자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트럭이 많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1톤 트럭 있죠. 근데 그 1톤 트럭은 한국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하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번에 한번 저도 한 것 같긴 한데 1톤 트럭이 한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만 알아챌 수 있다. 예, 피해자만 알아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근처에만 경찰차 보이게 하고 뭐 앰뷸런스 많이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그죠? 이런 게 이제 수동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형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들. 이제 우리가 경찰차가 많이 보인다, 앰뷸런스가 많이 보인다, 아니면 뭐 특정 차가 많이 보인다. 뭐 그런 거 뭐 신고해봤자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피해자들한테 이상이 있다고 하지. 보통 누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정신병자로만 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정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수동적 공경에 해당됨.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는 갖출 수 있는 게 수동적 공격이. 어떤 형태든 제가 여긴 잘못 쓴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갖출 수 있는 게 수동적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해의 대부분이 수동적 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의 대부분이 이제 전부 다 그냥 수동적 공격이라고 보면 돼요. 피해자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 이건 내가 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계속 이런 수동적 공격들은 B의 2단계에서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 쓴 거를 유튜브에 올려지나, 이게 문서가 올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서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혹시 그냥 다운 받으실 분들은 다운 받아서 보셔도 되고, 설명란에 제가 가능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영상 끝나고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동적 공격들의 가장 흔한 예시들, 이제 예시들을 제가 나열을 좀 했어요. 생각나는 것들, 제가 당하는 것들, 조지스토킹 감시 당하는 피해자들은 다 알 것임. 피해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면은 저도 이거 다 당하는 거라. 컴퓨터 해킹, 일단 전 컴퓨터 해킹 많이 당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가끔 해킹을 하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 대학 초창기, 대학교 1학년 막 1, 2학년 3, 4학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 1, 2학년 때 엄청 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컴퓨터 해킹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막 끊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한번 대학교를 그때 1학년 이제 1학기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요. 한 대학교를 힘들게 갔는데, 나중에 어차피 다른 대학 졸업하긴 했는데, 그때 너무 이게 해킹이 심해가지고 아예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뭐 할 수가 없게 인터넷을 끊어버리니까, 그때 제가 인터넷 이제 본다는 사람 불러서 해봐도 그 사람도 뭐, 그 사람이 오면 인터넷이 또 잘 돼. 근데 그 사람 또 갔으니까 또 끊어요, 인터넷을.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드라마를 이제 심심할 때 이제 뭐 드라마, 인터넷에 드라마 같은 거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끊기게 하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긴 한데 뭐 컴퓨터도 못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매수된 게 보여. 예. 감사람들도 매수된 게 뻔히 보여요. 너무 우연히 겹치니까, 이게 우연이 너무 많아서 좀 부자연스러운 게 저는 딱 캐치를 잘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캐치가 잘 되니까 저는 일단 그런 건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못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생각이 있네요.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근데 대학교 당시에도 감시당한 게 그렇게 초창기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제대로 인지를 당한 게 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한 2학년부터, 1학년부터네요. 근데 인지를 확실한 건 2학년부터긴 한데, 1학년부터 제대로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근데 돌이켜보면 이제 저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경찰차 앰뷸런스 소방차 자주 피해자 주위에 나타나게 한다. 심하면
좀 많이 나타나게 빈번하게 하고, 피해자 집에 문 따고 들어와서 물건의 위치를 바꿔놓는다던가, 훔쳐가기도 하죠. 예, 뭘 가져가기도 해요. 저는 뭐 옷을 한 벌을 가져가더라고요, 저번에. 한 벌도 아니고 이제 몇 년에 거쳐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옷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건의 위치를 바꿔 놓는다.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완전히 저번에 기숙사 생활할 때 한 번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문도 잠궈 놓지도 않고 그냥 활짝 열어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잠그고 나가는데, 화장실 문도 잠갔는데 화장실도 열어놓고 가고, 창문도 잠갔었는데 창문을 제가 열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창문을 안 열고 사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화장실 문도 개방돼 있고 앞에 문도 개방돼 있고, 그거 대놓고 그냥 그렇게 열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저 일부러 이제 알게 하려고 한 건지. 그것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심했거든요, 저는. 혼자 살았어서 그런지 그때 좀 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랑 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밖에 나가면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도 매수당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말을 좋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수당해가지고 부모님도 이제 계속 저한테 뭘 해요. 걔네들이 시키는 걸 맨날 해요. 음, 좀 지금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합니다. 부모님이 걔네들이랑 뭐 작당하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해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부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왜 걔네들이랑 협조를 하냐. 내가 부모님 아들인데 아들한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게. 그런 말도 하는데 뭐 그래도 계속 모른 척하고 맨날 협조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나한테 뭐 말도 안 해주고 계속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자잘한 물건 훼손할 때도 있다. 집에 있는 물건. 인터넷 보니까 옷 같은 걸 훼손 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옷 같은 걸 뭐 살짝 찢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거, 약간 티 안 나게, 그죠? 사회적으로 형사적 문제 안 되게끔 약간 티 안 나게 약간 살짝 구멍을 내놓는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 친구 등등 시켜서 B의 1, 2, 3단계 맨날함. 1, 2, 3단계 전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 문서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건데 유튜브에 설명란에 올릴게요. 근데 가족이나 친구 등등 시켜서 1, 2, 3단계 맨날 하고, 흔한 거 외에 여러 가지 피해자 연관된 건 전부 수동적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러니까 피해자 연관된 거 애들이 하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외부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해요, 뭐를.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그건 관련된 건데, 그런 걸 이제 피해자에 관련된 걸 맨날 뭐를 하잖아요. 수동적 공격을.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자기 의지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좀 뭐 하려는 그런 목적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수동적 공격의 목적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일단 수동적 공격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것. 일단
이게 수동적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시 조직 스토킹 전체의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직 스토킹의 목적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수동적 공격의 주요 목적이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것. 이게 왜냐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의 의지를 없앤다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을 의미.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애면은 이제 수동적 공격을 계속 피해자한테 하다 보면은 개인의 의지가 없어지거든요. 그 목적이기도 하고 수동적 공격이.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피해자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못 하게 돼요. 왜냐면 그 피해자가 계속 하려는 거에 이게 계속 수동적 공격이 들어오면 피해자들은 아시다시피 계속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그 뭘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의도했던 이제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면 그 사람 책을 못 읽죠. 계속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말 걸고. 그럼 그 사람은 책을 놓고 나중에 해야겠다 아니면 지금은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하려던 게 방해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어 제가 여기에 그냥 잠깐 써놓을게요. 잠깐만.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연스러움?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어 개인의 자연스러운 그런 약간 흐름 흐름을 방해 또는 빼앗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 공격의 그 행위가 피해자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 또는 빼앗는 행위.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피해자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 왜냐면 피해자가 만약에 책을 읽어요. 근데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를 방해하려면, 보통 저는 공부를 하면은 가해자들이 저를 방해하려면 제가 만약에 학교 끝나고 읽을 책을 알아요. 제 패턴을 아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어를 뭐 출색을 해요. 그러니까 색출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학교 있을 때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친구 시켜서 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라. 근데 이 단어가 또는 이 말이 문장이 책에 나와요. 제가 집에 가서 읽을 책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읽을 페이지나 얘네들이 다 알잖아요.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네 학교에서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읽어요. 제가 이제 계획에 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걸 딱 알고 이미 했죠. 학교에서 그 말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한 사람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말을 하고 했잖아요. 저한테 특정 단어를 말하던가 아니면 특정 문장을 말하라던가. 그러면 이제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을 거예요. 얘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들은 단어하고 문장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빼앗기거나. 자연스러운 제 삶이, 이제 사람은 개인마다 다 흐름이란 게 있는데 인생에 그 흐름을 뺏는 거예요. 수동적 공격의 행위가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하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를 하면은 개인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피해자는 최원종과 같은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스스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최원종 유명하죠. 조직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희 피해자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 피해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또라이라 하죠. 예. 근데 최원종이 이런 수동적 공격을 많이 당했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최원종이 다른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걔가 말하는 거 봐도 주위에 조직 스토커가 많았다. 부모도 매수됐다. 이 두 문장만 봐도 주변에 조직 스토커가 많았다. 부모도 매수됐다. 이 두 문장만 봐도 이제 피해자들은 다 알잖아요. 얘가 수동적 공격을 당했구나. 개인의 의지가 얘는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원종도 자기 삶에 있는데 자기 삶에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최원종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감시하는 자들이 수동적 공격을 하니까 자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빼앗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의지대로 하겠어요, 뭐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흐름 자체가 인생의 흐름 자체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똑같은 피해자로서 확실히 알아요. 이제 저같이 당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아실 거예요. 진짜 피해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니, 믿는 종교는 아닌데 일단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최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 공격에 지금 제가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동적 공격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이 삶을 흐름을 방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의지는 없어지고 예측 가능한 인간의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수동적 공격의 목적이. 그러면 개인의 의지를 없앴어요. 그러면 보통 피해자들은 예측 가능한 행동 또는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해자들이 내 생각을 읽는구나. 내가 뭘 할지도 다 아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얘네들은 생각을 못 읽어요. 하나도 못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동적 공격을 해서 예측 가능한 행동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이것 또는 이제 길거리 연극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뭐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그거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뭔 행동만 해도 그거에 관련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왜냐면 그게 사람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자연스러운 그거예요. 약간 생각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누가 담배를 핀다. 그런 사람이 피해자는 그걸 보고 담배에 관련한 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연관된 피해자만의 그 감시당하는 피해자만의 뭐 연관된 뭐가 있거나 그럼 그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감시하는 애들은 알 거예요. 그런 걸 다 조사를 하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또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선수 그렇게 막 다 찾지는 않고 이제 요즘에 또 기술이 좋으니까 다 입력만 해도 뭐가 나오고 다 그런 게 기술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시한 애들은 제가 보니까 기술 장비가 되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인이 쓰지 않는 그런 장비들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이런 데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미국 CIA나 뭐 아니면 비밀 조직 이런 데서 쓰는 것들. 그런 기술 장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보면은 이런 예측은 피해자의 뭘 생각하겠다, 뭐 행동하겠다 예측 같은 거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은 절대 못 읽어요. 제가 저는 이제 실험을 좀 스스로 많이 해봤는데 생각은 절대 못 읽어요. 절대 못 읽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얘네들이 생각을 읽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좀 의심을 좀 해보시고 좀 다르게 스스로 실험해 보셔도 되시고 좀 다르게 좀 창의적이게 좀 하시는 걸 그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생각 못 읽어요. 예. 어쨌든 수동적 공격의 목적은 이제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간의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원종은 지금 뭘 당한 거예요? 개인의 의지를 없앴고 얘네들이 그러므로 행동적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감시하는 애들이. 최원종은 원래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감시를 안 했으면 조직 스토커들이 수동적 공격을 최원종한테 가하지 않았으면 개인의 의지가 없어진 일도 없을 것이고 행동적으로 변화를 줄 일도 없을 거예요. 스스로한테. 왜냐면 최원종은 자기만의 삶이 있고 그 흐름이 있는데 자기 삶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방해를 안 받으면 개인의 의지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최원종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당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 가서 차로 사람 들이받고 죽이고 칼로 사람 찌르겠어요? 자기 의지와 다르게 행동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 무슨 경찰이나 일반인들이나 일반 기업이나 뭐 신천지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위키피디아 좀 검색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MK 울트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검색하고 CIA 뭐 비밀 이제 실험 검색해보고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건데,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런 거 종합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반 신천지 집단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인들이 꾸린 집단이나 뭐 경찰이나 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들은 이제 걔네들도 매수를 당하는 거예요, 다. 매수를 당하는 거고, 뭐 신천지 이런 거는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사이비 애들이고, 걔네들은 이제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냥 사이비 애들이고, 걔네들도 이런 걸 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당하다 보니까 하도 몇십 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이거에 대해 생각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얘네들을 생각하는 것도 좀 맞춰보고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피해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일반인인데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고 이런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피해자가 아니라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수동적 공격의 목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왜 자꾸 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예, 마지막. 이번 영상 좀 더 짧을 수 있겠네요.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방법. 이건 이제 수동적 공격이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그 행위잖아요. 행위, 삶에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행위가 수동적 공격이다. 이제 여기는 개인의 의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피해자의 사고를 방해하고 어떠한 형태의 수동적 공격이든 다 피해자의 사고를 방해한다. 이것도 수동적 공격이에요 결국. 사고를 방해하고 그리고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 네, 수동적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심리적 고통도 따르긴 하잖아요 가끔. 예. 뭐 맨날은 아니더라도 사고 방해는 항상 돼요. 왜냐면 개인의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사고 방해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네, 발생을 하고 피해자의 생각이 수동적 공격들에 의해 방해가 되면 피해자의 일반 행동들이나 생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각이 수동적 공격들에 의해 방해가 되면 피해자들은 행동들이나 생각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잖아요. 개인의 의지를 없애면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건 원래 피해자가 생각해서 하려는 행동을 못하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래 생각해서 하려는 행동을 못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과 생각들이 달라지고 유발하는 겁니다. 예. 계속 최원종 말하는 것 같은데 최원종이 딱 좋은 케이스예요. 진짜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시한 애들이 성공적으로 그 수동적 공격의 목적을 달성한 아주 좋은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원래 피해자가 아니면 원래 생각해서 하려는 행동들을 할 건데 그 행동들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방해를 하잖아요. 흐름을 방해를 하니까 이 행동과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려던 생각들과 행동들이랑 얘네들을 방해를 함으로써 이제 그 달라진 행동과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조종하려는 목적이다. 제가 이렇게 썼네요. 수동적 공격의 목적은 정신을 약화시키고 조종하려는 목적. 그 목적인데 근데 제 경험상 얘네들은 이런 전체적인 수동적 공격, 개인의 의지를 없앤다, 피해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얘네들은 이 전체적 틀은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략이죠. 이게 한마디로 보시면 그냥 전략인데 이 수동적 공격이란 전략을 사용을 해요. 전체적으로 크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확실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걸 사용해야겠다. 피해자의 어떤 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피해자가 이거에 영향이 있겠다. 아니면 피해자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동적 공격이란 전체적 전략은 사용을 하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애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전체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런 개인의 의지를 없애고 예측 가능한 인간의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만 하고, 어떤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런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약간, 그러니까 뭐 최원종처럼 다른 사람을 죽인다, 뭐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예상은 하겠죠. 근데 음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 확실해지면 제가 영상에 올릴게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 심리적 변화를 피해자가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정해진 게 없다 이거죠, 제 말은. 왜냐면 이게 특정한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를 유발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걸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좀 변화가 있다 이거죠. 이게 아니면 저걸 하고 저게 아니면 이걸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주니까 제 생각엔, 그러니까 수동적 공격의 전체적 전략은 사용은 하는데 행동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유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꼭 한 가지 변화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저런 변할 수도 있고 이런 변할 수도 있고 다른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유발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뭘 한지 모른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제 생각엔 그냥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게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감시 애들은 그렇게 철저하진 않아요.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틀 있죠.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파트 2에서 말씀드린 것과 음, 보면은 이 전체적인 틀에서 뭔가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면은 좀 그렇게 철저하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분들이 좀 실험을 혼자서 해보신다거나 하시면 알 텐데, 제가 스스로 한번 겪고 실험해 본 결과 이런 전체적인 틀은 되게 철저하게 해요. 뭐 만약에 피해자가 어딜 가면 미리 고용해 놓는다거나, 그죠? 그런 건 되게 철저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해요. 피해자 스케줄을 알고, 그러니까 맨날 감시를 하면 패턴도 다 뭐 맨날,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예상 가능한 동선이고 예상 가능한 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에 다 해서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이거죠. 자기들 전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기 전략을 따라서. 근데 세부적인 걸 좀 그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이걸 다 알고 일부러 동선을 바꾸고 뭐 일부러 다른 거 하고 그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좀 준비를 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이랑 살아서 좀 예측 가능한 패턴들이에요, 다 삶이.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옛날에 혼자 뭐 대학교 다니고 뭐 다른 데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일부러 좀 예측 불가능하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준비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측 가능한 패턴이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또 기고만장 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또 이제 거기서 또 더 준비를 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얘네들이 아는
저에 대해 아는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살짝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그거까지 준비를 해요. 예측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거 바꿀 것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얘네들이 하도 준비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패턴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도 많이 준비를 하니까 아 얘네들이 진짜 내가 어디를 가고 막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는 건가 그런 착각을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피해자가 생각을 바꿀 시 아니면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일부러 다른 데를 갈 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어디를 갈까?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어떤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할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서 행동을 바꿀까? 어떤 행동으로 할까? 만약에 이 피해자가 이 가게를 안 간다면 어떤 데를 떠올려서 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갈 곳 한 곳뿐만 아니라 예상된 그 목적지 한 곳뿐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상 목적지도 이미 고용을 해가지고 다 맞춰놔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넘어간 피해자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당한 피해자도 저희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렇다 이거죠. 예.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감시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다뤘고요. 이제 워드 파일이나 제가 파일로 해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유튜브에.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